안녕하세요. 김지연 강사입니다. 일단 한글을 여시고요. 저는 제가 글씨 쓰는 거 싫어해서요. 되도록이면 글씨를 많이 안 쓰려고 해도 다른 반은 되도록 글씨를 좀 안 쓰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한글 반은 좀 다르잖아요. 한글은 일단 글씨를 입력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반인데 글씨를 아예 안 쓰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작성을 할게요. 되도록이면 복사해서 붙이는 방향을 좀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여셨죠? 그러면 한글을 여시면 습관적으로 먼저 항상 제가 요거 쪽눈과 플룻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폭맞춤 여기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폭맞춤. 자, 그래서 그거를 꼭 맞춰주세요. 먼저. 자, 그래서 요거 쪽눈각 일단 풀고요. 그 다음에 폭맞춤으로 맞추는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기에서 문단부호에 체크되어 있나 보시고 예. 그럼 니은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항상 저장을 하고 시작하세요. 문서를 작성하실 때는.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또 설명드리지는 않고 예, 그리고 자동으로 저장된다는 거 보여드렸죠. 도구에 가셔가지고 여기 도구에 들어가면 예, 여기 환경 설정에 가시면 자동 저장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장부터 해볼까요? 파일에 저장하기. 했던 거니까 조금 빠르게. 예. 그리고 저희가 기초반이니까 되도록이면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할 거예요. 이제 활용반에는 문서만 계속 작성을 하는데 작성하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알려드린다면 기초반은 가장 한글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여기서 제가 요거를 잠깐 요거 지울게요. 자 요거는 빨리 가기는 제가 활용반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내 컴퓨터에 문서 2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한글 기초 2번 누르셔서 여기 한글 기초라고 되어 있는 거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폴더 못 만드신 분들은 요거 누르면 폴더 만드는 겁니다. 요거 눌러서 폴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오늘 3일차죠? 그래서 3일 예, 지금 졸리 시간이라서 조금 빨리 할게요. 예, 3일 자 글자 변경이라고 쓰시면 돼요. 글자 변경 2라고 쓸까요? 예. 그리고 오늘 애국가 하나 쓸 겁니다. 자, 글자 변경 2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은 이렇게 글자 변경 2라고 예, 한글 12월 한글 기초 예, 문서에 12월 한글 기초에 3일 글자 변경 2라고 문서를 저장을 먼저 해놓으세요. 자, 저장을 하고 이제 글씨를 쓸게요. 글자 변경하기라고 쓸게요. 이렇게 예, 제목 써주시고 1 절대 점 찍지 마시라고 했죠. 이거 점 찍고 엔터 치시면 이게 글머리가 계속 적용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문단 앞에 번호 매기는 거, 모양 매기는 거는 나중에 할 거거든요. 네, 일단은 점을 찍지 말고 1을 붙이세요. 숫자는 왜 붙이냐면 제가 숫자 변경하는 거, 글씨 변경하는 걸 연습하시라고 일부러 숫자를 붙여가지고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숫자를 변경하시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한글 배우시는 분들은 물론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수업을 이렇게 한글을 좀 들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글씨를 지우고 다시 쓰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문단 띄우는 거 아시죠? 문장과 문단 사이를 띄우는 거, 글자와 글자 사이를 띄우는 것도 되게 규칙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좀 써놓으시면 구분하기가 조금 쉬우니까. 그리고 변경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고요. 자, 여기다가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씨 HY 경고딕. 예, 왜 좋아하냐면 두꺼워서 좋아요. 예, 크고 예, 그리고 눈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글씨체는 요걸로 해주시고 현재 글씨체는 함초롱 바탕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글씨 크기는 15 예, 크게 해놔야지 잘 보이죠? 15pt 그 다음에 진하게 예, 똑같아요. 저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멜론색을 오늘은 멜론색 말고 바다색 해볼까요? 예, 바다색 오늘은 바다색.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색깔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딱 눌렀을 때 기본으로 되어 있면 바다색이 있어요. 여기 바다색이거든요. 근데 오피스로 하시면 파란색이에요. 파랑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걸 눌러서 제가 기본으로 바꿔놨어요. 가끔가다 한글 보시면은 이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 색깔로. 근데 이건 약간 진한 색깔이고 요 기본이 파스텔 색깔이라서 요 색깔이 조금 더 예뻐요. 그리고 여기는 색깔 이름은 한글로 되어 있고 오피스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빨강, 파랑 기존의 색깔로 나오거든요. 근데 시험 보실 때는 색을 지정을 할 때 이름을 정해서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파랑색으로 하시오,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되도록이면 거기에 맞춰주는 게 예, 그 시험 색깔에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해놓고 파란색을 선택하시는 게 원래는 맞아요. 우리는 기본으로 해놓고 우리는 뭐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예쁘게 꾸미는 거니까 꾸민 색깔은 얘가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놓고 쓸게요. 요거 눌러서 바꾼다는 거는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바다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저번에는 제가 이 복사하는 방법하고 붙이는 방법 설명드렸죠. 오늘도 이거를 한번 배워볼 텐데 왜 중요하냐면 이건 한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사용하실 때도 복사 붙이기는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수고스럽게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는 이 기존에 있는 걸 복사에다 붙여서 바꿔서 쓰시는 게 시간도 절약이 되고 잘 쓰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이왕이면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은 일단 블록이라는 걸 먼저 씌우셔야 돼요. 글씨는. 글씨에 관해서는. 예, 그래서 블록을 씌우는 방법은 저번에 여러 개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드래그로 하겠습니다. 예, 또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뭐 제가 뭐 한 번 누르세요, 두 번 누르세요, 세 번 누르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그 다음에 누르고 드래그. 예,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드래그를 제일 많이 써요. 드래그 해서 복사하는 방법은 이제 편집에 가시면 복사하기가 있어요. 요거 누르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단추 눌러서 복사하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단축키는 제가 오늘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 간단한 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컨트롤 C를 누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뭘로 할 거냐면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을 써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 단축키. 자, 복사하기 뭐예요? 컨트롤 C. 자, 오려두기는 뭐라고요? 컨트롤 X. 붙이기는 컨트롤 V. 그래서 오른쪽 단추로 이용해서 오려두기, 복사하기, 붙이기를 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 편집에 오시면 오려두기, 복사하기, 붙이기가 있죠. 붙이는 것도 종류가 있어요. 그냥 붙이는 게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붙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여기 편집에 있는 거 오른쪽 단추 교환하는 거 세 번째로 뭐라고요?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저번에는 제가 오른쪽 단추를 이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축키 이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외워두세요. 오려두기 가위니까 X, 복사하기 카피니까 C, 그 다음에 붙이기 붙이는 거니까 V.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니까 정식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외우기 쉬우라고 예, 만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외우세요. 예.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 연상작용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걸 한번 이용해서 해볼까요? 그러면 자,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3회차에 여기 정리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요건 또 댓글에도 예, 붙여서 드릴 테니까 요것만 일단 외우세요. 예, 가장 기본이에요. 컴퓨터의 기본이에요, 이거는. 저는 단축키를 많이 외우시라고는 안 해요. 필요한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시거나 그럴 때 문자 바꾸는 거 여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필요한 단축키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C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사가.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글씨 자판에 있는 C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누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블록을 씌워놓고 그게 이제 복사예요. 복사가 됐어요. 예, 그럼 이제 붙여야죠. 자, 이제 복사는 한 번만 하시면 되고 붙이는 건 여러 번 하면 돼요. 그래서 10개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오늘은 10개보다 더 붙일 거예요. 한 13개 정도 붙일게요. 붙이는 걸 하시는 거예요. 자, 붙이는 건 뭐라 그랬어요? 붙이는 거니까 컨트롤 V.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V를 누르시는 거예요. 붙여졌죠? 엔터. 컨트롤 키 누르고 V. 엔터. 컨트롤 키 누르고 V. 엔터. 엔터를 치셔야 커서가 밑으로 내려와서 붙일 수가 있죠. 안 그럼 여기 옆으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몇 번 하시면 돼요? 13번. 아, 12번이죠.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붙여보고 그 다음에 남으면 지우세요. 좀 많이 붙인 다음에 남으면 지우시면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10개 하고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예. 컨트롤 V.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컨트롤 V를 이용해서 붙이시면 돼요. 네, 붙이셨어요? 자,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컨트롤 V 붙이기. 자, 그래서 이제 요 같은 내용을 할게요. 오늘은 바꾸는 거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복사해서 붙이기를 하시면 돼요. 좋은 거는 단축키를 쓰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단추를 안 눌러도 되니까
빨리빨리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편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숫자 바꿔볼까요? 요 앞에. 숫자를 바꾸실 때는 백스페이스로 글씨를 지우고 숫자를 써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움직여서 밑으로 내려가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방향키, 키보드에 보시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방향키가 있거든요. 방향키를 밑으로 내려서, 예. 이렇게 내려서 방향키를, 이렇게 해서 방향키를 밑으로 내린 다음에 글씨를 지우고 숫자를 쓰시면 좀 빨리 쓰겠죠. 내리고, 지우고, 숫자 쓰고. 방향키를 내리고, 지우고, 숫자 쓰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숫자들을 한번 이렇게 지우고 숫자를 한번 써보시면 돼요. 8번, 9번, 그 다음에 10번, 예, 여기 11번, 여기 12번, 이렇게 13번, 이렇게. 예, 그래서 앞에 이렇게 몇 개인지 좀 알기 위해서 번호를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바꾸셨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건 안 바꾸셔도 돼요. 오늘은 그렇게 바꿀 생각이 별로 없어서 요거는 스타일만 좀 바꿀게요. 오늘의 주요 배우실 내용은 스타일을 배우시는 거예요. 제가 글씨체, 글씨 크기, 글씨 색깔은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바꾸는데 크게 뭐 글씨가 막 달라지긴 하지만 예, 글씨체는 그렇지만 이제 눈에 확 보이는 게 아니라서 제일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좀 바꿨을 때 티가 나는 게 이 속성이에요. 속성이라고도 하고 이제 스타일이라고도 하는데 요게 조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요거만 한번 바꾸는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기울임.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기울임. 예. 아, 그리고 쓰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시면 안 따라 쓰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놓고 내용만 해보시면 돼요. 기울림이 뭔지, 밑줄이 뭔지, 치소선이 뭔지 눌러만 보시면 돼요.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밑줄.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치소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기 엔터를 칠게요. 두 사이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여기다 놓고 엔터. 예, 이렇게 해서 여기 4번하고 5번을 떨어뜨리려면 중간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앞에 놓고 엔터를 치셔도 되고요. 뒤에 놓고 엔터를 치셔도 되는데 저는 앞에 놓고 엔터를 칠 거를 권해드려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세요. 앞에다 커서를 놓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붙일 때도 앞에다 커서를 놓고 붙이셔야 이렇게 잘 붙어요. 뒤에다 놓고 붙이시면 글씨가 지워져 버려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되돌리긴 컨트롤 Z예요. 제가 이렇게 지웠잖아요. 없어졌죠.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해 놓는 게 컨트롤 Z예요. 또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누르시면은 원래 상태로 요거 저 빨간 큰 화살표 보세요.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앞에다 커서를 문장의 앞에다 놓고 엔터를 치셔서 두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붙일 때도 커서를 앞에다 놓고 위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서 붙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떨어뜨리고 붙이는 거 잘 못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에다 놓고 엔터 치면 떨어지고 백스페이스 누르면 붙고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서 제가 대화 상자 들어가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외곽선, 예. 그림자가 먼저일 거예요. 아마 그림자 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곽선, 어제 하셨었죠? 그 다음에 양각, 그 다음에 음각, 음각, 그 다음에 음영, 여기 음영, 명, 그 다음에 첨자를 먼저 빼먹었네. 첨자, 그 다음에 음영. 자, 이렇게 해서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거하고 요거 사이 떨어뜨려 놓을까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엔터. 그래서 요 둘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세요. 이렇게. 자, 요 세 개는 제가 뭔가 바꿀 때 쓸 거예요. 예. 뭐가 있냐면 이제 확장해 가시면 거기 외곽선 좀 바꾸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점 찍는 게 있어요. 강조점이라고 그러죠. 위에서 이렇게 강조점이라고 점을 좀 찍어가지고 나타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좀 여기다 하려고 요거는 떨어뜨려 놓을게요. 안 바꾸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4개 바꿔보고, 요거 바꾸고, 요거 바꿔볼 건데, 스타일 중심으로 바꿀 거예요. 다시 올려서.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보세요. 제가 이제 속성만 바꾼다 그랬잖아요. 요거만 바꿀 거죠, 요거만. 예, 얘네들만, 요거만 바꿀 거죠? 예, 요거만 바꿀 거니까, 예. 자,
이거 지금 제가 첫 줄만 블로그 씌웠는데, 네, 요거는 알트키 이용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블록이 안 씌워집니다. 첫 줄만 블록을 씌울 때는, 이건 제가 활용관에서 나중에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게, 요렇게만 블록을 씌우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첫 글자만 블록 씌울 때 쓰는 건데요. 그거는 나중에 활용관에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말씀해주신 요 속성만 바꿀 거예요. 속성만 바꿀 거니까, 그럴 때는, 나머지는 다 똑같죠. HY 경고등이 15pt의 바다 색깔로 다 똑같은 글씨로 할 거예요. 근데 요거만 다른 걸로 한번 바꿔주는 걸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전체의 글씨체, 글씨 크기, 글씨 색깔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요거만 따로따로 바꿔줄 거니까 전체를 한번 글씨체와 글씨 색깔과 그다음에 글씨 크기는 똑같이 맞춰 놓을게요. 전체를 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속성만 바꿔주는 걸로 하나씩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전체를 글씨체, 글씨 크기, 글씨 색깔을 바꾸시려면 전체를 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전체를 다 선택하는 건 이것도 바꿀게요. 똑같이 그냥.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는 거는 컨트롤 A예요. 컨트롤 A는 모두. A는 제가 임의로 지었어요. 올, 모두.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A 누르시면 모두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단축키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컨트롤 A는 모두 선택해라. 컨트롤 C 뭐였죠? 복사. 컨트롤 V 붙이기. 컨트롤 X 오려두기. 컨트롤 Z 다시 실행. 다시 정리. 컨트롤 A 모두 선택하는 거.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컨트롤 X 말씀드린 것처럼 잘라내기. 오려두기. 그 다음에 컨트롤 Z 다시 실행. 예. 그건 제가 뺐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만 일단 외우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잠깐 요거 내려놓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전체를 선택을 하셨죠? 그러면 요거 글씨체 HY 경고딕으로 하기로 했죠? HY 경고딕. 글씨 크기 15pt. 예. 15pt. 아, 이거 16이 됐네. 15. 예, 15pt. 자, 땡겨가지고 여기 경고딕. 그 다음에 15pt. 그 다음에 색깔. 색깔 오늘은 바다색. 바다색. 좀 추워 보이긴 하네요. 바다색. 색깔. 바다색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제 되셨어요? 그리고 바닥을 딱 누르면 블록이 없어지죠? 전체를 크게 HY 경고딕의 15에 진하게 바다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크게 하면 크게 이렇게 해주셨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제가 요거 진하게 기울린 밑줄 치소선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블록을 씌우고 자, 그거 4개가 어떤 거냐면 요거 4개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진하게 풀르시면 한 번 더 누르면 풀러지고요. 한 번 누르면 진하게 돼요. 한 번 누르면 풀러져요. 그래서 요거 진하게 자, 두 번째 거 블록 씌우고 요거는 기울어지게 기울임.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블록 씌우고 밑줄 여기 밑에 줄이 쳐져요. 자, 근데 줄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줄 색깔하고 줄 모양 바꿔보고 싶어요. 그럼 원래는 안에 들어가서 바꾸셔도 돼요. 안에 들어가서 바꾸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 삼각형이 있어서 여기서 바로 바꿀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럼 이제 그거에 맞게 한번 바꿔볼까요? 누르고 자, 나는 두 줄로 하고 싶다 그러면 두 줄로 하시면 두 줄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는 점선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점선 누르시면 밑줄이 점선으로 바뀌어요. 그냥 선으로 하겠다 그러면 선으로 선택하시면 선으로 돼요. 자, 이제 색깔을 바꿔볼까요? 누르시고 여기 밑에 보면 밑줄 색이라고 있어요. 아, 이거는 밑줄 색 설정해 놓으시면 앞으로 계속 이 색깔로만 나와요. 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밑줄 색깔을 이걸로 선택해 놓으시면 내가 밑줄을 채면 그 색깔로만 밑줄이 됩니다. 계속. 자, 현재는 검정색이에요. 저는. 이거를 빨간색으로 제가 바꿔볼까요? 그럼 빨간색 누르시면 밑줄이 빨간색으로 써지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밑줄 치면 다 빨간색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치소선. 중간에 줄 긋는 거 아시죠? 취소할 때 쓰는 거. 저희도 이제 뭐 중간에 두고 뭐 참석하지 않거나 이렇게 취소해서 쓰죠. 그리고 두 줄로 요거는 두 줄로 해볼까요? 두 줄. 그다음에 요거는 취소 여기 가서 빨간색. 예. 취소선도 빨간색으로. 보통 취소선은 이렇게 글씨를 취소할 때 쓰는 건데 보통 여러분들 취소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빨간색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주시면 돼요. 예.
자, 되셨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번 취소선도 살짝 예,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바로바로 바뀌니까 예,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아이고, 일교육자 선생님 단체 문자 하고 계시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줄로 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예. 그림자, 외곽선, 양각, 음각, 첨자인데 양각, 음각이 잘 표시가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크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돋보기로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림자는 요거는 여기 없어요. 예. 잠깐 소리 났을 것 같은데요. 띠딩하고 예, 제가 자 모니터하고 있는 핸드폰이 바뀌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크게 다시 해서 요거 우리가 하나 둘셋네 개 요거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거 외에 그림자나 외곽선을 해볼 건데 그게 여기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 도구 상자에 없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대화 상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 안에 있는 그 옵션이 나올 수 있는 대화 상자를 열어 가지고 바꿔줘야 돼요. 얘네들은. 예, 그거를 열어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블록을 이렇게 씌워주고요. 요거에 그 다음에 여기 서식에 가시면은 서식, 예, 서식. 서식이 이제 글의 식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삼각형을 누르시면 돼요. 옆에 삼각형을 누르면 이제 제가 2010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화면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삼각형을 그 글씨를 누르시면 이 리본이라는 요 도구 상자가 화면이 나오고 그 글씨 옆에 삼각형을 누르시면 예전에 2007에서 쓰던 메뉴가 나와요. 그러니까 2007 쓰시는 분들은 약간 변경이 된 게 있어요. 저기 쪽이라는 게 2007에 없거든요. 쪽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지금 요 메뉴가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왔어요. 원래는 이 쪽이 다른 데 있었어요. 근데 여기 따로 이렇게 메뉴가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맨 처음에 이거 적응할 때 얘 찾느냐고 되게 헤매고 그랬었는데 쪽테두리 배경을 찾아야 되는데 원래 있던 자리에 없어서 막 찾아 헤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버전에 따라서 메뉴가 틀린데 요 글씨 옆에 요 삼각형을 누르시면 예전에 쓰셨던 그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7 쓰시거나 그래서 예, 이렇게 메뉴를 못 찾으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옆에 예, 큰 메뉴 옆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셔가지고요. 거기서 메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혹시 또 소리 났겠네요. 디딩하고. 자, 그럼 여기서 글자 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의 단축키는 보통 시험을 보실 때는 외워놓으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누르지 않고 Alt L이라고 돼 있죠. Alt 키 누르고 L 키 누르면 요 대화 상자 바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요거 2개 정도는 외우시라 그래요. 시험 보실 때 빨리 쓰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예, 그거 단축키 이런 거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글자 모양 누를게요. 자, 글자 모양을 누르시면 지금 제가 했던 요게 진하게 기울임 밑줄 취소선이에요. 요거 4개는 아까 다 하셨었죠? 그럼 그 다음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그리고 음영까지 7개예요. 요게 외곽선, 외곽선이 먼저였네요. 그림자, 양각, 음각, 첨자, 그 다음에 음영이에요. 요거는 기본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처음 상태로 돌려줄 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글씨에다가 막, 아이고, 쉬는 시간이 다가왔네요. 자, 꾸밈 효과를 막 줬는데, 요거만 설명드리고 싶게요. 꾸밈 효과를 막 줬는데, 그거를 초기 상태, 처음 상태로 돌려놓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이게 기본으로 돌려줄 때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혹시 이거 복사 붙이기 못하신 분 계시면, 쉬는 시간에 복사해서 붙이기 조금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저장 한번 눌러놓으세요. 자, 서식 옆에 삼각형 누르시고, 글자 모양.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따가 애국가 한 다음에 애국가 예쁘게 꾸며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바꾸는 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록 씌우고요. 서식에서 글자 모양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거만 설명드리냐고 요거 나머지를 설명을 못 드려서 이거는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크기는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씨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글씨체, 글씨 크기 바꿨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크기, 글씨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장평하고 자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애국가 할 때 좀 말씀 드릴게요. 요건 좀 이따. 예, 장평은 뭐냐면 글씨 뚱뚱하게 해요. 글씨를 뚱뚱하게 할 거냐, 홀쭉하게 할 거냐. 자간은 글씨 사이의 간격이에요.
요 글씨의 요 사이사이의 간격을 넓게 할 거냐, 좁게 할 거냐. 네, 그건 자간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일단 요걸 할 거니까 제가 여기다 그림자로 했으니까 그림자 누를게요. 요게 그림자예요. 어떻게 그림자인 거 아니냐면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아래쪽으로 그림자라는 글씨가 떠요.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시면 돼요. 요 그림자. 그다음 요 그림자 누르시면은 그림자가 만들어져요. 살짝. 자, 밑에 그림자가 나옵니다. 또 블록 지우시고 서식의 글자 모양. 자, 되셨죠? 그럼 요게 외곽선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외곽선이라고 써놨죠? 요게 외곽선. 이것도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외곽선이라고 글씨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은 외곽선. 요렇게 글씨 주변에 테두리가 쳐지는 거예요. 자, 요렇게 글씨 주변에 테두리가 쳐져요. 살짝. 그러면 글씨 주변에 테두리가 쳐지죠. 자, 그 다음에 양각하고 음각은 제가 하나만 할게요. 네, 하나씩 해보세요. 양각은 이제 서식의 글자 모양에 요게 양각이고요. 네, 조금 이제 조그맣게 할게요. 잘 보이실 테니까. 요게 양각 설정. 그 다음에 블록 씌우시고 서식의 글자 모양에 그 다음에 요게 음각. 요거 보시죠? 이것도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음각이라고 나와요. 요게 음각이에요. 자, 차이가 없어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제가 당겨서 볼게요. 가까이. 자, 보시면은 양각은요.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져 있고요. 음각은 위쪽으로 그림자가 져 있어요. 잘 보시면 양각은 뭐라고요?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쳐져 있고요. 음각은 위쪽으로 그림자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각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일 때 쓰시는 거고 음각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조금 달라 보이는데 요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글씨를 조그맣게 쓰거나 할 땐 잘 안 보여요. 이제 글씨를 굉장히 크게 나타내 주거나 크게 나타내서 양각과 음각을 주면 또는 테두리를 치고 양각과 음각을 하시면 이것처럼 이렇게 외곽선을 준 다음에 양각 음각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외곽선이 있는 상태에서 뭐 양각을 추가로 더 이거는 외곽선 아니면 양각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뭐 그림자 저기 진하게 하고 뭐 양각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다른 걸 주면서 같이 주시면은 그게 좀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이상은 잘 티가 안 나요. 글씨도 굉장히 크게 바꾸셔야 돼요. 글씨체 자체를 굉장히 제가 잠깐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크게 하면 잘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밑으로 그림자가 쳐져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음각은 글씨 크기를 크게 했어요. 제가 100 정도. 예, 보면 그림자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크게 하면. 글씨를 크게 하면 이게 잘 보여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글씨를 크게 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예, 양각, 음각이 잘 보이진 않아요. 두 개가 다른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양각과 음각이 크게 했을 때 보면 예, 글씨가 다르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 양각은 밑으로 그림자가 있고 음각은 위로 그림자가 있는 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게 크게 했을 때 차이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첨자는요 다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선택하시면 안 되고 자자만 선택을 할게요. 예, 요거만 조그맣게 요 글씨만 조그맣게 만들어주는 게 첨자예요. 첨자는 이제 뭐 숫자 같은 경우는 2의 2승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글씨 위에 조그맣게 글씨를 달아주는 게 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식에 글자 모양에 가셔가지고 똑같아요. 요게 첨자예요. 자, 요거 위첨자, 요거 아래첨자. 요거 딱 누르시면 위쪽으로 첨자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누르면 아래쪽으로 만들어져요. 설정해 볼까요? 그럼 위쪽으로 이렇게 글씨가 조그맣게 달려서 나타내는 거예요. 색자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글자 모양에 요거는 아래쪽. 이걸 누를게요. 여기 누르고 설정. 누르면 아래쪽에 조그맣게 글씨를 달려주는 게 아래첨자, 위첨자, 아래첨자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첨자는 이렇게 다시면 되고, 이제 음영을 한번 해볼까요? 음영은 전체적으로 블록을 씌우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글자 모양이 들어가면 이게 음영이에요. 이게 근데 저도 몰랐던 건데 이게 음영 색깔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형광펜이 있어요. 네, 음영이라는 거는 글씨의 배경의 색깔을 넣어주는 거예요. 형광펜도 글씨의 배경의 색깔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어떻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발견을 했어요. 두 개의 차이점이 보시면 비슷해요. 예, 사용하는 방식은 비슷한데 크게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안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음영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음영은 요 글씨의 배경에다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자 색깔이 우리가 바다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글씨 배경 색깔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색깔이 나오죠. 혹시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색깔? 그럼 이제 요거 눌러가지고 요걸 기본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딴 게 돼 있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뭐 주황 이런 걸로.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기본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글자색을 요걸로 했으니까 배경색은 좀 흐린 색깔로 해야 이렇게 흐린 걸로 해주셔야 글씨가 모양이 살죠. 이렇게 똑같은 색깔로 해주시면 글씨가 안 보여요. 제가 이거 누르죠. 글씨가 안 보여요. 배경색이랑 글자색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해놓으시고 글씨 안 보인다는 분도 계세요. 네, 수업할 때 보면 아니 배경색하고 글자색을 같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글씨가 당연히 안 보이죠. 둘 다 하얀색으로 해놓으셨거나 둘 다 검정색으로 해놓으시면 글씨가 안 보이니까 자 음영색은 이거보다 흐린 색깔로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설정을 하시면 네, 보시면 이렇게 배경에다가 색깔을 칠해주는 게 음영색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그거랑 비슷한 게 제가 형광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형광펜. 요것도 배경에다가 색깔을 칠해주는 건데 형광펜처럼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에. 그래서 요거를 딱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른 다음에 기본으로 해놓으시고 똑같이 파란색을 누르세요. 이렇게. 되셨죠? 그럼 요 형광펜 잠깐 설명 드릴게요. 누르면 연필이 나와요. 이렇게. 연필이 다니는 게 보이세요? 그래서 요 연필로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드래그 한 곳에 색깔이 입혀지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이걸 누르고 그 다음에 색깔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입혀지게 돼 있어요. 다시 하니까 없어졌죠. 다시 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입혀지게 돼 있어요. 얘랑 비슷하죠? 음영이랑. 근데 음영이랑 얘랑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제가 요거를 파일에서 인쇄를 잠깐 눌러볼게요. 파일에서 인쇄. 인쇄 아시죠? 인쇄를 누르고 미리 보기를 좀 눌러보세요. 미리 보기. 예. 누르셨어요? 그럼 보시면 차이점을 아시겠죠? 음영은요. 인쇄를 했을 때 색깔이 나와요. 근데 형광펜은 인쇄를 했을 때 색깔이 안 나와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뽑았을 때 색깔이 나오게 배경 색깔이 나오게 프린터를 뽑으시려면 음영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 지금 보셨던 형광펜 쓰시면 안 돼요. 형광펜 쓰시면 색깔이 뭐라고요? 인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쇄가 안 되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쇄를 하실 때는 형광펜 말고 뭘로 해주셔야 된다고요? 음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실 때 예, 음영 예, 색깔을 나타내서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 잊지 마시고 예, 알아두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 닫기. 예. 인쇄에서 차이점이 생겨요. 요거 아까 그 서식의 요 형광펜, 예, 형광펜이라는 거 음영이랑 좀 비슷하게 사용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제가 이렇게 왜 만들었냐면, 이제 지금 배우셨던 요 글씨, 스타일을, 속성을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한번, 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블로그 씌우고요. 이렇게 씌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에서 글자 모양을 눌러주세요. 서식의 글자 모양. 서식의 글자 모양 누르셨어요? 그러면 요 글자 모양에 보시면 기본이 있어요. 저희가 기본에서 얘네들을 바꾼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확장이 있어요. 확장. 기본이라는 거와 확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기본에서 기본적인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예, 요거는 제가 진하게만 선택을 할게요. 요거 선택을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확장에 가서 요 강조점부터 먼저 해볼까요? 강조점이라는 게 있어요. 예, 보이시죠? 요 강조점을 누르신 다음에 내가 이제 그 글씨 위나 옆에다가 강조하는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체를 다 하진 않고 일부분만 선택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전체를 하고 선택을 딱 해주시면 글씨 위에 이렇게 점을 찍혀요.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정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글씨 위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강조, 이 글씨에 대한 강조를 할 때 쓰시면 돼요. 원래는 부분적으로 원하는 글씨만 블로그 씌워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자, 그 다음에 12번은 이제 조금 꾸미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요거를 서식에서 글자 모양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 외곽선이라고 보이시죠? 외곽선은 테두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외곽선을 점선으로 한번 줘볼게요. 점선. 그러니까 외곽선은 여기 보시면 이게 외곽선이에요. 그걸 누른 상태에서 확장해서 그 외곽선의 선을 보통 일반 선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두꺼운 선이거나 또는 뭐 점선 같은 거. 그러니까 두꺼운 선 점선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점선으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림자를 주세요. 그림자를 비연속 그림자가 있고 연속 그림자가 있어요. 이거는 별로 지금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일단 비연속 그림자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림자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르시면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예, 이렇게 바느질을 한 것 같은 글씨처럼 만들어줘요. 그래서 외곽선을 점선으로 해주시고 그림자를 주시면 약간 바느질한 것 같은 글씨처럼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글씨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를 한번 또 해볼게요. 블로그 씌우시고 그 다음에 서식에서 글자 모양. 예. 자,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할 건데요. 이제 그림자를 조금 진하게 줘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그림자 연속 그림자가 있어요. 연속으로 해주시는데 이걸 비연속이 있고 연속이 있어요. 근데 이 방향을 10%로 하면 얘네가 그림자가 굉장히 길게 줬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조금 길게 할게요. 여기를 20으로 주시고 예, 직접 써도 됩니다. 예, 저는 이제 바꾸는 걸 보여드리려고 여기 20. 저 그림자 움직이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럼 그림자가 원래 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비연속 상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글씨는 위에 있고 그림자가 밑으로 어떻게 해야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걸 비연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연속으로 해볼까요? 연속으로 하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글씨가 연결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연속과 연속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예, 보이시죠? 자, 이거는 글씨를 앞으로 좀 튀어나오게 보이게 하고 싶으시면 연속을 하시면 돼요. 그럼 글씨가 앞으로 좀 튀어나와 보여요. 그리고 색깔을 파란색이니까 뭐 진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흐린 파란색으로 해보는 거죠. 이렇게. 예. 흐린 것보다 조금 진해야 되겠네. 한 요 정도? 이렇게. 그러면 글씨가 좀 앞으로 많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물론 그냥 회색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설정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글씨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것처럼 지금 썼던 우리가 여기서 사용했던 그림자하고 조금 달라요. 이 그림자는 공백이 있죠. 이 그림자는 연속이라 갖고 중간에 공백이 없게 메꿔서 그림자가 튀어나오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 글씨가 앞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게 예, 글씨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림자 색깔을 바꿨어요. 파란 색깔로. 같은 계통의 색깔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도 글씨들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변경을 해봤으니까 저장. 맨 처음에 우리가 저장하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끝. 예, 저장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끄시고 제가 이제 한글을 해놨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예, 애국가를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제가. 예. 자, 이제 애국가를 한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가 쓰셔가지고 이제 변경하는 걸 좀 배워보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씨 바꾸는 거 다 배우셨잖아요. 글씨 변경하는 거 배우셨죠? 그러면 이제 글씨를 변경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글씨 필요한 이제 다른 내용들을 조금 배워볼 거예요. 다른 내용들도 추가를 해서 한번 예, 배워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여기서 애국가를 통해서 할 건데, 애국가는 1절, 2절, 3절, 4절까지 원래는 다 쓰셔야 되는데, 그리고 후렴은 복사해서 붙일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왜 미리 보여드리냐면, 이런 방식으로 만들 거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절, 2절, 3절, 4절을 쓰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해요? 후렴은 복사해서 붙이는 방식. 후렴은 한번 쓰고 나서 나머지 거에다가 복사해서 붙일게요. 그리고 제목은 저렇게 지금 보시죠? 예, 글자 테두리를 이용해서 글씨에 이렇게 꾸미는 방식으로 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기호로 원기호로 1동그라미 2동그라미 예, 잠깐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안 보이네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거 번호로 준 거 아니에요. 번호로 주는 건 제가 따로 밝혀 드릴게요. 이렇게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앞에 번호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한자 예,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글씨 꾸미는 거. 지금 글씨 꾸며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밑줄 줬는데 밑줄에 물결 밑줄 줬어요.
물결에 보시면 여기에는 물결 밑줄이 없는데요. 서식이 들어가시면 물결로 되어 있는 밑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줘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주소랑 이름 쓰는 거. 요거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되면 할게요. 이렇게 한번 애국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건 2회차고 3회차 잠깐 정리 한번 하고. 예. 자, 여기 단축키 보이시죠? 예, 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뭐 하셔가지고 글자 모양을 예, 강조점, 밑줄, 그림자 예, 지금 말씀드렸던 밑줄은 빼고 제가 강조점하고 그 다음에 예, 외곽선으로 예를 드렸죠? 외곽선 예. 확장에 있는 외곽선에 그 점선으로 바꾸시라고 했잖아요. 외곽선을. 네, 그래서 요거 했었고요. 기본적인 건 제가 저번에 배웠던 거니까 안 썼습니다. 기본적인 거 바꾸는 거는 자 이제 특수 형태의 문자를 입력하는 게 이제 문자표로에 들어가서 문자표 입력하는 거랑 글자 겹치기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한자 예, 여기 한자를 추가해서 놓을게요. 한자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되면 하고 안 되면 뭐 다음에 오시면 한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한자 예, 변경하는 거 이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글을 새로 여세요. 예, 새로운 한글판을 하나 여세요. 예. 새로운 한글판 여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요번에 쓰는 한글판에는 자, 여기 외곽선을 눌러주세요. 여기 외곽선이 보이게 예, 누르시고 그 다음에 폭맞춤 폭을 맞춰서 보이게 요거 2개 요번에는 요거 2개 같이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 당연히 예, 문단 뭐 체크되어 있으실 거고 저장해 볼까요? 파일에서 저장하기 예,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내 컴퓨터 문서 12월 한글 기초 예, 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일 애국가라고 쓰세요. 예. 3일 애국가. 그래서 이 애국가를 하는 이유는 이제 글씨 물론 변경하는 것도 약간 배우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문자 한자 예, 그런 거 입력하는 거 예, 그걸 한번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일 애국가라고 쓰시고 저장을 누르세요. 저장 누르셨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글씨체하고 글씨 크기를 바꿔놓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쓰고 나서 나중에 바꾸셔도 되는데 저희가 권해드리는 건 쓰고 나서 바꾸세요. 왜냐하면 중간에 여러분들 글씨를 크게 해놓고 글씨를 쓰시다 보면 중간에 또 내가 뭘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글씨로 물론 블록식으로 그때 바꾸셔도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조금 빨리 작성하는 방법은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글을 그냥 치시는 거예요. 글씨체, 글씨 크기, 글씨 모양,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문단도 정렬하지 않고요. 그냥 번호도 매기지 않아요. 그냥 글씨를 있는 그대로 다 써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쳐요. 표를 제외하고. 예, 표는 따로 블록을 씌워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표를 제외하고 일단 글씨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블록을 씌우면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바꾸면서 글씨를 쓰시죠. 그러면 나중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또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바꾸면 또 밑에 것까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글씨를 쓰고 만약에 글씨 크기를 키웠다. 그러면 엔터를 치고 밑에 글씨를 쓸 때는 큰 글씨 크기로 계속 글씨를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또 다시 작은 글씨로 바꿔가지고 또 글씨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불편하죠. 그래서 기본 상태에서 문서를 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바꿔나가면서 하셔야 빠뜨리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하실 때 여러 번 변경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번거로움이 좀 덜해져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십시오. 글씨를 다 쓰고 하는 걸로 바꾸는 걸로. 자, 이제 글씨부터 먼저 써야 되겠죠. 애국가. 요거 바꾸는 건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가. 예, 이제 요거 변경하는 건 좀 이따 할게요. 자, 애국가라고 쓰고 한 칸은 일단 띄워주세요. 예, 한 칸 띄시고요. 제가 애국가를 여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 요거를 제가 요거 1절하고 2절만 예, 한글이 아니고 한글에다 보여드리면요.
예, 그 문제가 뭐냐면 잘려요. 주변이 다 나와 있어서. 그래서 여기 메모장에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예. 잘 보이시나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세요. 다 안 치셔도 돼요. 치는 건 집에 가서 집에서 저희 수업 끝나고 치셔도 돼.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요거 2절이고요. 숫자 안 쓰셔도 됩니다. 요거 일단 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옮겨 놓을게요. 동해물과 예.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거 붙여서 쓰세요. 엔터 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엔터 치지 말고 그냥 쭉 붙여서 쓰세요. 요것도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 붙이시면 한글에서 엔터를 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쭉 쓰세요. 예, 엔터 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엔터 치지 마시라고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글씨를 쓰고 엔터를 치시면 이게 앞으로 나와요. 글씨가.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안으로 밑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제가 엔터를 치지 않고 다른 어떤 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치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글씨를 이렇게 쭉 쳐주시면 돼요. 후렴치지 마시고 이렇게 예.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이렇게. 여기는 여기 사이는 띄우셔야 되겠죠. 여기는 엔터는 안 쳐도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글씨의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간격은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 안 되면 뭐 제가 다음에 요거 올려드리면 되는데 일단 여기 자 잠깐만 한글에다가 예, 여기다가 어떻게 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요. 예, 보이시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엔터 치지 말고 그냥 쓰세요. 그냥 일자로 예, 일자로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글씨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화면 키워드릴게요. 혹시 안 보일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진하게 다 안 쓰셔도 돼요. 예, 저 이제 수업해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치세요. 예. 아니면 애국가를 복사해서 붙여오시라는데 저희가 인터넷에서 배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예. 요거는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예제 안 올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다 되신 분들 저장이 돼 있으니까 천천히 쓰시고요. 요건 띄워야겠네요. 저장을 눌러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쫙 그냥 예, 절대로 엔터 치지 마세요. 중간에 여기만 엔터 치세요. 여기만. 그래서 요 뒤에는 니은 자가 보이는 곳은 엔터를 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단 부호를 해놓으라는 게 이렇게 니은 자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문단 부호를 해놓으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뒤에 엔터가 나오면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 여러분들이 문단 부호가 있어서 그거는 엔터를 쳤다는 뜻이고요. 제가 이제 안으로 들여쓰기 하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걸 하시려면 엔터를 치시면 그 기능이 안 돼요. 엔터를 치는 게 아니고 알트 엔터를 지금 시프트 엔터를 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중간에 끊어질 때, 끊어줄 때 예,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엔터를 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사용을 하는 거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글에서는 엔터가 되게 중요해요. 엔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예, 나타나지는 게 달라져요. 예. 자, 그리고 다음에 오시면 이제 제가 문제를 올려놓을 거예요. 정보화 교육 이렇게 관련된 예, 문서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서 또 글자 바꾸는 거 할 거거든요. 연습. 일단 여기까지만 예, 이렇게 쳐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다 못 치셔도 돼요. 제가 이제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 예, 그거는 오늘 못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예요. 먼저 예, 이거는 2회차고, 이거 2회차고, 3회차. 자, 요거, 예, 요렇게 켜놓을게요. 일단은. 예, 제가 3회차가 없어져가지고 찾으러 가야 돼요. 아까 새로 창 끄면서 3회차가 없어졌나봐요. 예, 3회차에 있는 배워야 될 내용을, 예, 할 거니까, 요거 이제 일단, 예, 보면서 천천히 치고 계세요. 예,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문자표 할 차례죠. 그 다음에 글자 겹치기 할 차례고요. 그 다음에 한자 할 차례예요. 요거만 배울 거예요. 자, 요거 배울 거예요. 그럼 요걸 배우려면 자, 여기서 요거를 약간 조절을 좀 해줄 건데 그냥 이 상태로만 할게요. 글씨체하고 글씨 크기만 좀 바꾸고 나서 문자표, 글자 겹치기, 한자. 글자 겹치기, 한자. 예.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러면 기본만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글씨 좀 키우고요. 글씨체를 좀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전체 선택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래서 전체 선택하시는 건 컨트롤 A. 예, 컨트롤 A. 아까도 단축키에도 나와 있죠. 자, 컨트롤 A를 누르시면은 전체가 선택이 돼요. 자,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블록 벗겨집니다. 컨트롤 A. 자, 글씨체는 궁서체로 해주세요. 보통은 이런 글은 궁서체로 하시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체는 뭘로 바꿔주시라고요? 궁서체. 궁서체. 궁서체가 있거든요. 이거 옛날에 글씨체가 이게 세 자짜리하고 두 자짜리가 있어서 굴림체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궁서체, 궁서나 궁서체인데 조금 달라요. 보시면 모양이. 자, 궁서체로 할게요. 궁서체. 해주시고요. 글씨 크기는 한 15 정도로 해주세요. 자, 궁서체에 뭘로 해주시라고요? 글씨 크기는 15로 해주세요. 예. 자, 이렇게. 중간에 만약에 엔터 치시죠.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게 아까 10이었잖아요. 예. 이렇게 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엔터를 쳤었다. 이렇게. 엔터를 치고 만약에 작성을 하셨다. 그러면은 엔터 치고 이제 글씨를 썼다면 이렇게 됐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블로그 씌우고 예, 여기를 15로 바꾸면요. 예, 물론 딱 맞춰지는데 엔터를 여기다 이렇게 친 상태에서 만약에 하시면 글씨가 좀 삐뚤빼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엔터 치지 마시고 예, 엔터 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 A에 궁서체에 15포인트로 그냥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이제 이렇게 바꾸셨으면은 앞에다가 이제 제가 번호를 좀 붙여줄게요. 번호. 예, 번호 붙일게요. 그래서 오늘은 기호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자, 여기서 예, 이렇게 바꿔주시고 3번에 기호 붙이는 것까지만 오늘 예, 문자표에서 기호만 붙이는 것까지만 먼저 할게요. 자, 여기 앞에다 1. 원래는 1절이라고 쓰고 싶은데 그냥 숫자 1 동그라미를 붙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기호를 붙일 건데 기호는 입력에 가시면 있어요. 입력. 뭔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거는 입력에 있어요. 자, 입력. 하셨어요? 아, 그리고 이거 혹시 못하셨으면 제가 이 예제도 올려놓을게요. 여기 애국가 예제 아시죠? 요것도 요대로 예제에다가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못하신 분들은 다시 내려받아서 하시면 돼요. 예, 꾸미는 거 같이 하면 돼요. 자, 일단 기호 어디서 하는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오시면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기호는 입력에 가시면 문자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력 도우미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이시죠? 네, 요거 사용하는 방법.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할 건데 거기 문자표에 가시면은 문자표를 누르세요. 저는 이제 썼던 거라서 나오는 거고 안 나올 거예요. 자, 문자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문자표가 나와요. 보통 한글 HNC 문자표로 돼 있으세요. 예, 보이시죠? 거기서 보통 정각기호 일반으로 돼 있어요. 보통 쓰실 때. 예. 자, 그래서 요거를 내린 다음에 정각기호 일반에 정각기호라는 게 쭉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원이라는 게 있어요. 원 누르셨어요? 그럼 거기 숫자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숫자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1을 누르고요. 1 더블 클릭. 2번 누르셔야 돼. 그럼 여기 1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숫자 1이 들어가요. 한 칸 띄울게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2도 그렇게 똑같이 쓰시면 되고 3도 똑같이 넣고 4도 똑같이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기호는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에 문자표에서 넣는다는 거. 그거만 일단 알아두세요. 왜냐면 글씨를 다 못 쓰셨을 것 같아서 다 못 쓰신 분들은 이거 못 붙이잖아요, 번호를.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엔터를 치면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 글씨가 앞으로 나와 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딱 맞추는 거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엔터 치시면 그걸 못 맞춰요. 그래서 요거 맞추는 거 다음에 오시면 그거랑 글씨 예, 특수문자도 입력하는 걸 한번 가르쳐 드릴 거니까 일단 요렇게 문자표로 1
붙이는 것까지 해놓으세요. 그리고 요거는 요대로 해서 만약에 못 쓰셨으면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어서 해야 되잖아요. 요거랑 다음에 쓰실 문서를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링크로 걸어 놓을 테니까 다음에 오시면 내려받아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못하면 못 쓰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애국가는 타자를 꼭 한글에다 한번 이렇게 예, 작성을 해 놓으세요. 다음에 또 배울 때 하시게. 자, 일단 저장. 예. 저장 누르고요.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